고입합니다. 자, 이어서 중강도라는 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강도체에서는 중강도를 잘 잡고 있냐, 못 잡고 있냐 싸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중강도가 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강도가 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강도라는 놈은 강도에 준하는 놈이다 라는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강도에 준하는 거다. 그러면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논점이. 중강도는 강도다 아니다? 중강도는 강도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제가 진도 끝나기 전에 수십 번을 말씀드리겠지만 절도자들도 말씀드렸어요. 9가지 과실범 빼고는 죄다 고의범으로 생각을 하셔라. 맞습니까? 이 강도 고의범이 아니에요. 고의범 맞죠? 강도할 고의를 가지고 맞습니까?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해야지 강도라는 놈이 나오는데 이 중강도라는 놈은 강도의 고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에 준하는 놈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강도의 고의가 있다면 진짜로 굳이 붙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냥 강도가 될 겁니다. 근데 강도에 준하는 놈이다. 그러면 진짜 강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놈은 누굴까요? 중강도의 주체는 절도범이 됩니다. 아셨습니까? 절도범이 뭘 했을 때 중강도라는 놈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강도는 강도가 아니다? 아니다. 이거 반드시 명심해 주셔야 돼요. 왜?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는 이 중강도라는 준자가 붙는 이 중강도라는 놈이 이 용어가 탄생하게 된 지문이 우리 기출 지문으로 너무 자주 나와요. 근데 그 지문을 갖다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중강도는 강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그래요. 중강도 강도 아니라면서요. 근데 왜 중강도랑 강도랑 같다고 나옵니까? 그게 같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자, 차근차근 해볼게요. 그럼 중강도의 주체는 누구다? 이 절도범이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강도는 처음부터 강도의 고의를 가졌던 놈이고 이 중강도는 무슨 고의밖에 없었던 놈이에요? 절도의 고의밖에 없었던 놈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강도에 준하는 어떠한 짓거리를 하니까는 강도에 준하는 놈으로 보는 중강도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뭐 해야 될까요? 절도범이 체포면탈할 목적이라든지 죄적 인멸할 목적이라든지 어쨌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폭행, 협박이라는 것을 해버리면은 이놈은 지금부터 중강도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볼게요. 강도에 준하는 놈이기 때문에 강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폭행, 협박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절도범이 체포면탈할 목적이라든지 죄적 인멸할 목적으로 우리 폭행 협박을 했다면 지금부터 얘는 절도범이 아닌 중강도범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됐죠? 다시 그러면 중강도의 주체는 누구다? 절도범이더라. 맞아요? 중강도는 강도가 아닙니다. 중강도의 주체는 누구다? 이 절도범이더라. 이 절도범이 체포면탈할 목적이라든지 죄적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이라는 놈을 하면은 중강도라는 놈으로 탄생을 하더라. 됐습니까? 이해하셨죠? 이 중강도의 미수냐 기수냐 여부는요, 이 주체인 절도의 미수냐 기수냐 여부로 갈리게 됩니다. 절도 기수범이 이 짓거리를 하면 중강도 기수가 될 것이고요. 절도 미수범이 이 짓거리를 하면 중강도 미수가 될 것입니다. 좀 자주 나오는 지문이긴 한데 어렵진 않아요. 자꾸 뭘로 속이냐면은 이 폭행 협박이
있으면은 기수, 없으면은 미수, 아니면은 이 폭행 협박의 시점으로 미수, 기수를 구분한다. 이런 식으로 질문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아니죠. 절도 기수범이 체포면탈 목적으로 폭행 협박하면 중강도 기수, 절도 미수범이 폭행 협박을 하면 우리 중강도 미수가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중강도의 기수, 미수는 뭐로 결정된다? 절도의 기수냐, 미수냐. 맞아요. 자, 수험생들, 특히 초시생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말장난에 한 번씩 넘어가세요. 다시 볼게요. 중강도의 기수, 미수는 뭘로 결정된다? 주체인 절도가 기수냐, 미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더라. 됐습니까? 지문에서 뭐라고 나와요? 중강도라는 놈이 탄생하려면 절도가 미수든 기수든 불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는 질문, 틀린 질문? 맞는 질문이죠. 자, 초시생분들이 이러한 지문에 좀 현혹이 일어나요. 중강도의 기수, 미수가 절도, 기수, 미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절도가 미수냐, 기수냐를 불문한다는 거죠? 아, 다른 말이에요. 중강도가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 절도범이 기수여야 되고, 중강도가 미수기 위해서는 절도범이 미수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출 지문으로 자주 등장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이 중강도라는 놈이 미수든 기수든 상관없이 중강도, 미수도 중강도범 맞죠? 기수도 중강도범 맞죠? 중강도범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 기수범이든 미수범이든 상관없이 중강도라는 놈이 나오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절도범이 기수도 미수도 상관없이 중강도라는 놈이 나오기는 하네. 맞습니까? 중강도 미수, 기수가 달라질 뿐이지 중강도라는 놈이 나오기는 하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그럼 중강도는 누구다? 절도범이 맞아요. 체포 면탈할 목적이나 제적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해서 나오는 놈이더라. 그래서 강도에 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 하나 나중에 다시 할 건데 우리 폭행 협박을 할 때 뭘 목적으로라고 했어요? 체포 면탈이라든지 제적 인멸이라든지. 근데 뒤에 뭐가 붙었어요? 목적으로. 됐습니까? 구성요건에 목적이라는 말이 붙어버리면 목적범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중강도는 목적범이다 아니다? 목적범이더라. 또 하나, 중강도라는 놈은 신분범일까요? 아닐까요? 나중에 청문회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다시 한번 터치를 하겠지만, 신분범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말해요. 물론 진정신분범, 부진정신분범 그거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냥 신분범이라는 거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저지를 수 있는 범죄더라. 맞습니까? 그러면 중강도는 누구만 될 수 있어요? 누구만? 우리 절도범만 중강도가 되더라. 그러면 절도범만이 중강도범이 될 수 있는 놈이더라. 그러면 신분범이 아니에요? 신분범입니다. 그러면 중강도는 신분범이자 목적범이 되겠네요.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절도범이 체포 멘탈한 목적 이런 거 좀 생략할게요. 말을 폭행 협박을 해서 중강도가 됐다. 그러면 이 중강도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우리 시험 문제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이거랑 반드시 구분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중강도는 강도가 아니라는 말과. 아셨습니까? 그럼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지문이 등장을 하고 무슨 의미였는지. 자, 볼게요. 강도는 폭행 협박을 해서 맞습니까? 재물이나 재산 이득을 뺏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이 중강도로 놓으면 주체가 누구라고 했어요? 누가? 절도범이. 맞아요. 이 폭행 협박해서 중강도가 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럼 볼게요. 강도는 폭행 협박을 하고 뺏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중강도는요?
절도범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먼저 훔쳤네요. 재물을 빼앗았다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빼앗고 그 다음에 체포 면탈 법적으로 뭐 있어요? 폭행, 협박을 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문에 이거를 갖다가 중강도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을 갖다가 우리 지문에 기출로 많이 실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강도는 폭행 협박하고 뺏었네. 중강도는 뺏고 폭행 협박했네. 서로 시간적인 순서만 다를 뿐 한 짓거리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다고 봅니다. 그쵸? 시간적으로 얘는 폭행 협박이 먼저였고 나중에 뺐고 얘는 빼앗고 폭행 협박했고 그러면 시간적인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위법성의 정도는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래서 이놈을 절도범을 이 폭행 협박을 했기 때문에 중강도, 강도에 준하는 놈으로 보겠다. 결국엔 중강도가 용어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갖다가 우리 기출로 지문으로 많이 실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요. 시간적인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위법성이 같다? 같다고 해버리니까는 그럼 강도랑 중강도랑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라고요? 중강도랑 강도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얘는 강도의 고의를 갖고 있는 거고 얘는 절도범이에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중강도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된 이 배경 내용에서 위법성의 정도 하는 짓거리가 순서가 다를 뿐 하는 짓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 위법성의 정도를 같다고 표현한 거지 중강도가 강도다? 이 말 아닙니다. 이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정말 자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꼭 잡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중강도랑 강도 같다 다르다? 다르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순서만 다를 뿐 나쁜 짓거리 하는 내용은 똑같다 다르다? 이거에 같다. 그래서 절도범이지만 중강도라는 용어를 탄생시키면서 중강도범으로 보게끔 되는 배경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꼭 좀 잡고 가셔야 돼요. 꼭 반드시요. 아셨죠? 자, 그럼 중강도라는 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가볼게요. 자, 중강도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절도범. 그럼 강도의 고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강도하려고 했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절도범이 체포를 못하는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했을 때 중강도라고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절도범이 만약에 주인한테 발각되거나 쫓아오는 경찰관이 없거나 뭐 아무도 추적하는 사람이 없거나 이렇다면 체포 면탈한 목적으로 폭행 협박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맞아요. 절도범은요, 절도의 고의만 가지고 도둑질하러 간 것 뿐이에요. 그런데 훔쳤거나 못 훔쳤거나 절도가 시작된 다음에 누군가한테 걸렸거나 쫓아오거나 이러니까는 안 잡히려고 폭행 협박을 했단 소리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안 걸렸거나 쫓아오지 않았으면은 절도범은 이 절도에서 그냥 끝났을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강도의 고의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강도의 고의는 없었다. 그러면 다시 문제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강도 예비. 이거 엄청 중요해요. 시험대 자주 나옵니다. 강도 예비. 강도를 준비하는, 외부적인 준비하는 이 행위가 강도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준비하는 행위가 강도 예비죄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럼 이 중강도는요? 이 중강도는 강도의 고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맞니?
그러면은 중강도는 강도 예비죄라는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때려 죽여도 없습니다. 그렇죠? 강도 예비는요. 강도의 고의를 필요로 해요. 근데 중강도는 강도의 고의가 있는 놈이다 없는 놈이다? 없는 놈이다. 그래서 중강도는 강도 예비죄가 때려 죽여도 될 수 없습니다. 엄청 많이 나오죠? 기출에. 맞습니까? 자, 중강도는 강도 예비가 된다 안 된다? 때려 죽여도 안 되더라. 됐습니까? 그럼 우리 중강도의 개념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전 타임에 중강도가 끝나고 우리 기출 질문 10번 넘게 나왔던 거 그거 소개해드린다고 했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질문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A가 B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술값을 안 내려고 B를 폭행협박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술값을 내야 될 게 있는데 술값을 안 내려고 폭행협박을 했으니까 A는 애초에 뭐예요? 애초에 얘는 강도입니다. 줘야 될 게 있는데 안 줬으니까. 그런데 이 질문 10번 넘게 나왔죠? 뭐라고 나와요? 술값 지급을 면탈한 목적으로 폭행협박하면 중강도가 된다. 이렇게 질문으로 10번 넘게 등장을 했습니다. 기출 문제집 꼭 보시기 바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중강도의 주체는 누구다? 절도범이다. 술값 지급을 면탈하려고 폭행협박한 게 절도범입니까? 아니죠. 얘는 그냥 애초에 강도예요. 근데 강도랑 중강도랑 같다 다르다? 때려 죽여도 다칠 수가 없으니까 이 판례는 중강도가 나오면 안 되는 판례입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이해되셨죠? 애초부터 강도입니다. 중강도라고 나오려면 A가 절도범이었어야 돼요. 근데 절도범이가 아니다? 술 먹고 술값 안 내려고 폭행협박한 게 절도범입니까? 아닙니다. 애초부터 강도범이기 때문에 중강도가 때려 죽여도 될 수 없다. 됐나요? 이거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말 자주 나와요.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당연한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중강도에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우리 죄수론이라든지 우리 결과적 가정범위나 좀 결합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냥 가볍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계속 복습식으로 말씀드릴 거니까는 수업 시간에 잡으시기 바랍니다. 중강도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절도범이죠. 그러면 중강도가 되기 위해서는 절도범이 중간에 폭행협박이라는 행위를 했었어야 되는데 중강도의 미수, 기수 여부는 어떻게 정리가 된다고요? 절도가 미수면 중강도 미수, 절도가 기수면 중강도 기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나오면은 정말 쉬워지는데 이 폭행협박하다가 다치게 만들었다라는 질문들이 많이 등장해요. 다치게 만들었다. 많이 봤죠? 그러면 절도범이 미수건 기수건 상관없이 이 다치게 만들었으면은 죄명이 어떻게 나올까요? 중강도, 실수로 다치게 했으면은 치상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절도가 미수라고 중강도 치상 미수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런 표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결과 발생이 다치는 걸로 결과 발생이 됐으니까는 중강도 치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뒤에 미수자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로 중강도 치상 뒤에 미수자가 붙고 안 붙고는 절도가 미수냐 기수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미수범이 했건 기수범이 했건 치상에서 끝나는 거지 미수자는 붙이지 않습니다.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강도가 그쵸? 폭행협박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재물을 폭행협박해갖고 돈을 뺏으려고 했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죄명 뭐예요? 강도? 미수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폭행협박 하다가 다치게 만들었다면 강도, 치상, 미수입니까? 이런 거 없어요.
맞았어요? 강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강간을 하려고 폭행협박했다. 그럼 강간 시작했네요. 그런데 삽입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대요. 그런데 다치게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강간 미수니까 강간 미수, 강간 치상 미수일까요? 이런 표현 없습니다. 맞았습니까? 자, 이렇게 뒤에 치상자가 붙거나 이런 거 갖다가요, 우리 결과적 가정범위라고 합니다. 치상, 치사. 나중에 우리 방아죄에서 제가 4가지 논점을 좀 잡아 드릴 거고, 그걸로 총론에 있는 결과적 가정범 문제를 전부 다 소화할 겁니다. 따로 결과적 가정범 총론 문제 하실 필요 없어요. 진전 결과적 가정범위냐, 부진제 결과적 가정범위냐, 그 개념만 하나만 잡을 거고, 강론 끝나기 전에 거기 결과적 가정범위에 있는 모든 문제를 소화시킬 수 있게끔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결과적 가정범 뒤에는 미수범이 다 안 붙는 거네요. 일단은 그렇게 아세요. 물론 미수범, 처벌규정 있는 거, 붙는 거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뭐 4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4가지도 아니에요. 더 있습니다. 성범죄까지 해서 더 있어요. 아직 우리 기출로는 등장을 안 했고요. 그거까지 해가지고 잡아 드릴 거니까는 결과적 가정범위지만 미수범이 붙는 것들 따로 잡아 드릴 거니까는 지금은 일단은 우리 강론 끝날 때까지는 결과적 가정범 뒤에 미수자 붙이는 거 아니네, 이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현주 건조물 일수치사상죄라든지 뭐 해상 강도 됐어요. 지금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일단 결과적 가정범 뒤에는 미수자를 안 붙이더라. 됐습니까? 자, 여기서 또 하나. 그냥 절도범이 폭행협박해갖고 끝나버렸으면은 중강도라고 반드시 줍니다. 중강도를 강도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 절대 갖출 수가 없으니까. 다만 뒤에 상해가 붙는다던가 치상이 붙는다던가 살인이 붙는다던가 이렇게 붙어버리면은요, 준자는 생략을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초시생 분들이 용어 때문에 살짝 조금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중강도가 다치겠습니까는 중강도 치상이잖아요. 근데 왜 지문에는 강도 치상이라고 나옵니까? 준자 생략한 거예요. 강도랑 중강도는 절대 갖출 수가 없으니까는 준자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중강도라고 줘요. 다만 뒤에 다른 범죄가 붙어버리면은 강도가 한 짓거리가 되기 때문에 준자는 생략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현혹되시는 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중강도에 대한 죄수론을 좀 볼게요. 자, 많이들 암기하고 계시죠? 절도범이 쫓아오는 경찰관을 폭행협박했다? 그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무집행 방해 때도 뭐가 있어야 된다? 폭행협박. 무슨 폭행협박? 무슨 폭행? 광의의 폭행. 맞습니까? 그러면 쫓아오는 사람이 경찰관이었대요. 그래서 폭행협박을 했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강도범이 똑같이 쫓아오는 경찰관을 폭행협박했대요. 이때 죄수론을 물어보는 질문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를 암기하고 계십니다. 이 죄는 뭘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직방해 됩니다. 그렇죠? 경찰관한테 폭행협박했으니까 공무집행 방해죄가 됩니다. 그러면 절도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강도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이렇게들 암기를 하세요. 절도 나오고 공직방 나오면 상경, 강도 나오고 공직방 나오면 실경, 이렇게 암기를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암기 안 한다고 했죠? 그쵸? 이해만 조금만 하시면 돼요. 이거 암기해놓고서 시험장 가갖고 만약에 반대로 기억나거나 헷갈리면 어떡하실 거예요? 조금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위에가 우리 주가 될 거고요. 절도범이, 그쵸?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협박했다? 그러면 절도범이 누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누가? 중강도가 돼버렸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말했던 거잖아요. 절도범이
체포 멘탈한 목적으로 폭행협박하면 중강도더라. 됐어요? 그럼 경찰관을 폭행협박했기 때문에 우리 공직방해 성립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제가 근데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사회적 법칙에서 나오는 죄수론 하나 빼고는 전부 다 행위로 푼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개의 행위 수재면 상경이고 수 개의 행위 수재면은 실경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은 절도범이 누군가를 체포 멘탈한 목적으로 폭행협박했다면 중강도라는 놈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럼 신분이 절도에서 중강도로 바뀌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얘는 더 이상 지금부터 우리 절도범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절도범 아니죠. 그쵸? 왜? 지금부터 얘는 누구예요? 중강도범이 돼버립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공직방이라는 놈이 있죠. 그러면 몇 개의 행위로 중강도가 되고 공직방이 됐을까요? 한 개의 행위인 거죠. 왜? 이 폭행협박, 같은 폭행협박입니다. 여기 그렇죠? 경찰관을 폭행협박하면서 더 이상 신분은 절도범이 아닌 놈이 돼버리고 중강도라는 놈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얘는 지금부터 중강도범이에요. 절도범이 아니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경찰관을 폭행협박했으니까 공직방 행위 몇 개다? 폭행협박한 행위 하나로 이 두 죄가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돼버렸죠? 수죄. 그래서 뭐다? 상경이더라. 됐습니까? 그럼 강도 볼게요. 강도가 체포 면탈화 목적으로 누군가를 폭행협박하면은 뭐 특수 강도가 돼버립니까? 아니죠. 그냥 여전히 이 새끼는 강도예요. 맞나요? 신분이 변화가 없습니다. 중강도처럼. 그러면 강도가 경찰관을 체포 면탈화 목적으로 폭행협박했다. 그럼 강도 신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전히 안 바뀌죠. 여전히 강도예요. 얘는. 맞아요. 그리고 공직방이 성립을 하게 될 거고요. 됐습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이 강도범 및 이 강도범 같은 놈이에요? 다른 놈이에요? 같은 놈이죠? 근데 경찰관은 폭행협박을 함으로써 공직방이라는 죄만 추가된 거예요. 그러면 이 죄와 이 죄가 나오기 위해서 지금 행위 몇 개 했나요? 강도 행위 하나, 공직방 하나. 맞습니까? 그럼 수개의 행위, 죄 몇 개? 수죄. 그래서 이건 뭐가 된다? 실경이 되더라.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단순히 그냥 암기하셔갖고 하지 마시고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은 몇 개월이 지나도 틀리지 않는 지문이에요. 아셨죠? 꼭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죄수론이 나온 김에 우리 죄수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조금 더 손을 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강도에서 죄수론이 문제가 나오면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거 아니면은 자기를 추적하고 있는 여러 명 수인에 대해서 각각 폭행을 했는데 이때 상경이냐 실경이냐 물어보는 질문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 그냥 이렇게 말하면 어려워요. 그렇죠? 봅시다. A가 절도를 하고 나오는데 B, C라는 사람이 A가 절도범인 줄 알고 추격을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A가 도망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거예요. 그때 A가 체포 면탈한 목적으로 B와 C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절도범이 체포 면탈한 목적으로 폭행협박했는데 B 행위 하나, C 행위 하나, 행위 두 개, 중강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험생들이 꽤 돼요. 왜? 각각 폭행했다고 나올 거니까. 맞습니까? 행위 자체는 이게 무슨 뉘앙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기출지문 그대로 볼게요. B는 폭행협박했고 C는 폭행협박하다가 다치게 만들었대요. 이해했습니까? 뭐 상해라고 칩시다.
그러면 B한테는 우리 중강도가 되겠죠. B한테는. C한테는요. 원래대로 하면은 중강도 상해가 돼야 되는데 준자는 생략해도 된다고 했으니까는 강도 상해가 될 거예요. C한테는. 그래서 행위 두 개, 수제, 실경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거 개념 잘못 잡으셔서 그래요. 개념부터 잡을게요. 개념부터 잡겠습니다. 우리 죄수론을 공부할 때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한 행위는요. 한 개의 행위로 봅니다. 맞았습니까?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는 이해는 해요. 왜? 나중에 우리가 공무집행 방해죄를 갖다가 공부를 할 때 자신을 쫓아온 두 명의 경찰관한테 각각 폭행을 했다면 두 개의 공직방해라고 공부를 할 거예요. 이거는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 공무원 범죄의 죄수로는요 공무원 수마다 일자가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념을 갖다가 논점을 제대로 안 잡고 여기에서 그냥 암기하시고 공직방해 공부하시다 보니까는 이거는 상경이 아니라면서 이거는 왜 상경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 범죄는 공무원 수마다 일자가 되기 때문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 개의 행위를 보고 두 개의 공직방해 나온다. 공무원 수, 두 명의 경찰관이니까. 이거 다시 잡을게요. 공직방 가서.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이거 다시 볼게요. 두 명이 왔다. 근데 막다른 골목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폭행을 했다. 행위 몇 개? 한 개.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다음 문제가 뭐죠? 중강도도 되고 B에 대해서는 중강도고 C에 대해서는 강도 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경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좀 볼게요. 우리 상승적 경합이라는 게 뭘까요? 한 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벌해요? 가장 중한 죄로. 그러면은 어떠한 수개의 죄가 비교할 만할 때 우리 상경이라는 단어를 쓰겠네요. 맞습니까? 우리 결과적 가정범에서도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거예요. 비교가 가능해야지 얘가 더 중한 죄니까 얘로 처벌하자. 아니야, 얘가 더 중한 죄니까 얘로 처벌하자. 이 비교 가치가 있어야 되니까 상경이라는 거는요. 맞습니까? 근데 보세요. 중강도랑 강도상해랑 지나가던 어린이가 봐도 누가 더 형량이 센 거예요? 당연하죠. 이건 형량의 비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중한 죄만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러한 사례를 주고서 포괄하여 그냥 강도상의 1죄만 성립을 하더라.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결과적 가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제가 방학자에서 4가지 유형 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4가지 유형 잡으면 결과적 가정법이 사실 끝나요. 끝나는데 그 첫 번째 결과적 가정법이 뭐였어요? 사람이 집에 불을 질러갖고 이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제명? 살인죄. 맞습니까? 사람 죽였으니까. 불 질러갖고 사람 죽였으니까 다른 제명으로 보면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 맞습니까? 그럼 살인죄는요 5년 이상의 징역이죠.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형량이 더 훨씬 셉니다. 그럼 비교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결과적 가정범위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만 성립한다고 공부를 할 겁니다. 지금 몰라도 됩니다. 4가지 유형을 잡을 때 제가 그냥 사람이 사람을 불려가고 죽였을 때, 강도가 불질러가고 사람을 죽였을 때, 자식이 존속을 불질러가고 사람을 죽였을 때, 또 하나 더 있어요. 실경 나오는 건데 그것까지 해갖고 제가 4가지 유형을 잡아 드릴 텐데, 그렇다면 불질러갖고 사람을 죽여버린다면요 때려 죽여도 제가 방학제에서 설명드리는 4가지 유형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또 사기죄에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사기죄에서도 제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3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해드릴 건데
그 세 가지 유형에서 절대 때려 죽여도 벗어나지 않아요. 아셨습니까? 그럼 하라는 대로만 해주시면은 됐습니까?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한 거는 행위 몇 개로 본다? 한 개로 본다. 이건 공지방도 똑같아요. 좀 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라는 조직폭력배의 파랑 B라는 조직폭력배의 파가 10대 10으로 패싸움을 붙습니다. 한 놈만 패요? 아니죠. 닥치는 대로 10명을 막 주먹질 해갖고 해줄 거예요. 그럼 10개의 폭행죄가 되나요? 아니죠. 맞습니까? 그냥 하나의 폭행죄가 될 거예요. 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서 한 행위는 한 개의 행위로 보더라.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 강도랑 야주강이랑 우리 중강도까지 큰 개념들은 다 잡았어요. 다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헷갈려하는 판례 몇 개만 소개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제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든 기출을 다 판례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는데 유튜브라는 특성상 제가 뭐 이걸 갖다가 한 타임에 2시간, 3시간씩 판례 설명까지 다 해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드리고 꼭 설명 들으셨으면 꼭 기출 문제는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좀 판례 몇 개 좀 볼게요. 아까 10번 넘게 나왔던 판례는 이제 더 이상 이거는 뭐 논점의 여지가 없는 판례예요. 장난치는 질문이죠. 애초부터 강도가 중강도가 나왔다? 말도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강도에 준한다라는 게 우리가 중강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중강도가 되기까지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우리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 좀 잘 잡으셔야 돼요. 절도가 기수가 됐다 그래갖고 범행이 종료한 거냐? 아닙니다. 그렇죠? A가 B라는 사람 집에서 금거북이를 하나 갖고 나왔어요. 그럼 절도 기수예요, 아니에요? 절도 기수 맞죠? 근데 집주인이 훔쳐가는 걸 보고서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절도는 기수가 됐지만 이 절도죄의 범행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범행이 종료되기 전에 폭행협박이라는 놈이 가미가 돼야지 중강도라는 놈이 성립을 해요. 이미 절도죄가 끝난 다음에는 중강도가 나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A가 B 집에 들어가서 금고북이를 하나 훔쳐갔어요. 근데 B가 집에 저녁에 퇴근해서 가서 보니까 금고북이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CCTV를 돌려봤더니 A라는 놈이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A 집에 찾아가서 야, 이 도둑놈아, 내 금고북이 내놔. 이랬더니 A가 B를 폭행했다는 겁니다. 중강도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범행이 종료가 돼버린 거죠. 이해했습니까? 절도범이 중강도로 신분을 바뀌기 위해서는 절도가 기수냐 미수냐가 아니라 이 범행 종료 직전에 폭행협박이라는 놈이 가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문에 뭐라고 등장을 해요? 추격 중이다. 범행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 신병이 아직 확보가 안 됐다.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끝난 판례가 좀 난해하게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뭐 일명 버스 정류장 10분 판례 이렇게도 공부하시는 분도 있는데 버스 정류장도 안 주고 10분도 안 주는 지문들이 등장을 하죠. 무슨 말이냐? A가 B 집에서 뭘 훔쳤어요. 훔치고 이걸 가지고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B는 A가 훔쳐간 걸 몰라요. 모르고 이것만 없어진 것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훔쳐갔는지 도둑놈 잡으려고 집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B가 없어진 그 가방을 A가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아, 저놈이 도둑놈이다. 그래서 끌고 간 겁니다. 추격한 건가요? 이거는 추격한 게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이건 추격한 게 아닙니다. 그럼 범행이 이미 끝난 다음에 데리고 갔을 때 때렸다. 중강도 성립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리고
채무, 돈 줄 거가 있는데 그거를 안 주려고 폭행 협박한 것도 강도다 아니다? 강도다. 근데 그 사람을 채권자를 갖다가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죄명이 뭐가 될까요? 돈 안 주려고 죽여버렸으면 강도 살인자가 될 거예요. 강도가 사람을 죽인 거니까. 맞습니까? 근데 이 채권의, 이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다라든지 상속인들이 다 알고 있다라면 돈 갚으라고 할 거 안 할까요? 자, 다시 A라는 아버지가 있는데 이 강도가 돈을 안 갚으려고 죽여버립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강도 살인자가 되냐고 보는 질문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만 나오면 강도 살인자가 맞아요. 그렇죠? 갚을 게 있는데 안 갚으려고 죽여버렸으니까는 강도 살인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의 존재, 이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그 상속인들이 차용증까지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죽었어도 얘한테 가갖고 돈 갚으라고 해야 안 해요? 하겠죠? 채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강도살인죄의 강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것들은 기출로 좀 많이 나오는 지문들이니까는 꼭 좀 잡아주시길 바라고. 아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딱 2개만 더 말씀드리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명 설상가상판례라고 있습니다. 일명 설상가상판례라고 있어요. 설상가상 뜻이 뭔가요? 엎친 데 덮쳤다. 참 재수가 없다. 맞습니까? 자, 판례 내용을 좀 볼게요. A가 B 집에 강도하려고 들어갑니다. 근데 강도 실패해요. 강도에 실패하다 보니까는 이 B를 강간하려고 해요. 근데 강간도 실패합니다. 근데 설상가상 죄에서 들을 게 없는 사람이라고 했죠? 이 와중에 B가 다쳤어요. 이때 우리 죄명과 죄수론이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는 뭐가 되냐면 강도나 강간이나 둘 다 폭행 협박을 필요로 하는 범죄죠. 그러면은 폭행 협박을 하다가 다쳤는데 강도를 하다가 다친 거로 볼 거냐, 강간을 하다가 다친 거로 볼 거냐가 문제가 돼요. 이해하셨나요? 이 다친 거 어디 갖다 붙이는 게 맞을까요? 우리 처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강도에다 갖다 붙여버립니다. 왜? 설상가상 재수가 들을 게 없는 놈이니까. 됐습니까? 그럼 다친 너는 강도에다 갖다 붙이니까는 강도 치상이 될 거고. 왜? 미수냐 기수냐? 불문하죠. 뒤에 치상 붙으면은 기억나시죠? 강간은 누가 있어요? 강도가 있죠. 그래서 강도, 강간, 미수. 강간 실패했죠? 미수가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죄수로는 어떻게 될까요? 죄수로. 자, 강도든 강간이든 폭행 협박을 처벌하기 때문에 폭행 협박을 했을 때 강도도 시작한 걸로 보고 강간도 시작한 걸로 봐버립니다. 왜? 이런 질문이 등장해요. 강도를 하고 강간을 할 때 새로운 폭행 협박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합니다. 그렇죠? A를 갖다가 강도한 다음에 강간할 때 다시 폭행 협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A를. 물론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라면은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같은 사람이라면 새로운 폭행 협박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폭행 협박의 시작이 강도의 시작도 되면서 강간의 시작도 됐던 거예요. 그럼 행위 몇 개? 1개. 죄 몇 개? 수죄. 그래서 상경이 됩니다. 이거 상경 이거 구분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설상가상이라고만 알고 계세요. 여기에 상자가 2개나 들어가는데 이거를 실경이라고 찍고 나오시면 안 되겠죠? 아셨습니까? 이 설상가상 판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설상가상 판례가 등장을 하면 죄수는 어떻게 된다?
성경이더라. 이 치성자를 어디다 갖다 붙인다? 강도에다 갖다 붙인다. 이거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요, 이 판례는 박스 문제로 나와도 다 푸실 수 있습니다. 이거 경감부 박스 문제로 등장했었죠. 됐습니까?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결국에는 제수론 문제인데, 강도가 강간했다. 됐습니까? 강간하고 강도했다. 됐어요? 강간하다 강도하고 다시 강간을 마무리를 했다. 이거 세 개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볼게요. 강도가 강간했으니까는 개명 강도 강간죄. 됐습니까? 강간한 후에 강도했다. 그러면은 강도죄라고 하면 좋은데 우리 형법에 이러한 죄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간은 강도가 강간해야 되는데 이거는 강간범이 강도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강도강간죄라는 죄명을 쓸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강간죄 따로, 강도죄 따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 두 개는 문제 없죠? 됐습니까? 이거 볼게요. 마지막 거. 강간을 하던 도중에 옆에 근거부기가 보이니까는 누군가가 혹시 집에 오면은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근거부기를 못 챙길까봐 먼저 챙긴 겁니다. 그 다음에 못한 강간을 갖다가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문관계를 좀 볼게요. 처음에 강간범이었죠. 그런데 하다 말고 중간에 강도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얘 신분이 뭘로 바뀌었어요? 강도로 바뀌어버렸죠, 이제. 맞습니까? 그 다음에 못한 강간을 했으면 누가 강간한 거예요? 강도범이 강간한 거가 돼버려요. 그래서 얘랑 똑같이 강도강간죄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될까요? 이거는 주의할 필요 없죠? 강도가 강간했으니까 강도강간죄. 됐습니까? 이 두 개를 갖다가 우리 지문에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 잡을게요. 강간한 후에 강도라고 나오면 강간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맞습니까? 이 지문이 등장하면은 강간 계속 중에 강도를 하고 강간을 했다고 나올 겁니다. 이거 두 개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사실 지금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딱 하나만 제 욕심에 딱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투어 A급이 되고요. 그쵸? 원래 수강생들 원래 그 기출 문제집 기출 객관식 총정리 그거 풀어주면서 설명하는 건데 자, 설명만 일단 드릴 테니까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자, A랑 B가 절도를 공모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A랑 B가 강도를 공모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A랑 B가 절도를 공모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시험 문제에 다 기출로 나왔는데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자, A랑 B가 절도를 공모하고 A만 들어가서 절도 행위를 합니다. B는요, 망을 구하고 있었어요. 됐습니까? 집주인이 오는 거를 B가 망보다가 먼저 받겠죠. 자, 그러면 B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갑니다. 어디가 있어요? 얘는 지금 집에 갔어요. 그럼 좀 유식한 말로 현장 이탈했다 안 했다? 했다. 됐습니까? 근데 집주인이 집에 들어가니까 A라는 놈이 절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A는 체포 면탈한 목적으로 집주인을 폭행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A는 뭐가 돼요? 중강도가 되는 것까지 아셨습니까? 이때 이 B 중강도의 죄책을 같이 질까요? 안 질까요? 다치기까지 했다고 칩시다. 이 다친 거에 대한 거 B 죄책을 질까요? 안 질까요? 둘 다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질까요? 안 질까요? 질지 않습니다. 왜? 절도로 공모했죠?
A가 집주인을 폭행 협박할 걸 B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암기를 했다 그러면 뭐 담배 참고 팔래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담배 참고라고도 안 주고요. 판결 요지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아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셨습니까? 자, 두 번째 볼게요. A, B가 강도로 근무하고 A가 들어가서 혼자 강도를 할 때 B가 남을 보고 있다가 집주인이 오니까는 튀었다. 똑같은 말이죠? 맞습니까? 근데 A가 집주인을 폭행 협박하다가 다치게 만들었대요. 상해를 입혔대요. 이 상해든 치상이든 B, 이 다친 거에 대해서 죄책 질까요? 안 질까요? 집니다. 왜? 공모 뭐 했어요? 강도. 그럼 강도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폭행 협박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B는 A가 집주인 폭행 협박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맞습니까?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책을 같이 부담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우리 전통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게 기출로 자주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걸로 생각하면은 틀리게 됩니다. A, B가 절도로 공모를 하고, 맞습니까? A가 집주인을 폭행 협박했다고 나와요. 그래갖고 상해를 입혔다고 나옵니다. 자, 이 지문과 이 지문의 차이가 뭘까요? 이 지문에서는 B가 현장 이탈한 거를 줍니다. 도주했다라든지 남을 보다가 어떻게 했다. 현장 이탈했다는 걸 줍니다. 그러니까 A가 폭행 협박한 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근데 이 지문, 요즘에 자주 출제되는 이 지문에서는요, 남을 봤다던가 도주했다, 현장 이탈했다라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럼 이 B는 현장이 있다 없다? 있다. 이탈했다는 말 없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A가 집주인을 폭행 협박할 때 옆에서 보고 있었다, 안 보고 있었다? 보고 있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패싸움을 할 때 A가 B를 갖다가 팰 때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어도 공범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그쵸? A가 집주인을 폭행하는데 B가 그걸 구경하고 있었으면은 그 폭행하는 데에 대해서도 같이 가담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가담한 거예요. 그래서 강도 상해죄 공동존범이 돼버립니다, 이거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절도로 공부했다에 꽂히면 안 돼요.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 두 개 차이가 뭐라고요? 이거는 현장을 이탈했다는 거를 어떤 식으로도 줄 거고요. 이 지문에서는 현장 이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을 겁니다. 아셨습니까? 강도 상해. 근데 출제원들이 정말 치열하게 냈어요. A는 강도 상해, B는 강도 치상이다. 아닙니다. 현장에서 보고 있었으면 둘 다 정범격이에요. B도 강도 상해 공동존범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치상자가 붙는 거는 우리 결과적 과정만 봐서 어떻게 푸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결과적 과정 보면 예견 가능성을 빼고서는 때려 죽여도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 예견 가능성이 있고 없고에 대한 그 구별 문제가 되는 거지, 여기서 그거 갖다가 장난쳤으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 갖다가 장난을 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절도로 공부했으면 폭행 협박할 거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현장 이탈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 안 진다. 강도로 공부했으면은 강도에는 폭행 협박이 있으니까는 폭행 협박할 거를 B도 알았다. 거기에 대한 죄책 진다. 얘가 치상이 되겠죠? 예견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맞습니까? 절도로 공부했다? 폭행 협박할 거를 몰랐다. 그렇다고 이거를 푸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장 이탈했다는 언급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때리는데 옆에서 보고 있었다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그러면 강도상해죄 같이 죄책을 진다. 절도범이 상해 입혔는데 왜 자꾸 강도상해래요? 제가 생략한 거죠? 이 정도는 알아들을 줄 알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절도범이 체포 면탈한 목적으로 집주인을 때리기 시작했으니까 얘가 뭐가 돼요, 신분이? 중강도. 맞습니까? 상해를 입혔다. 그럼 중강도 상해. 준자 생략해도 된다. 강도 상해다. 이해 이미 하셨는데 제가 지금 괜한 설명드린 거죠? 맞습니까? 꼭 좀 잡고 가셔야 되는 질문들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거 맞춰봤자예요. 그렇죠? 물론 그건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지만 남들이 틀리는 거 맞췄을 때 경쟁력이 있는 시험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기출문제로 확인하시고 아셨습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는 원래 사기죄를 먼저 해야 되는데 횡령죄를 먼저 좀 할게요. 사기죄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타임 정도를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3타임 정도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으니까는 그 연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기죄는. 근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재산범죄에서 옛날에는 뭐 사기, 횡령, 배임이 꽃이었다면 지금은 독보적으로 사기죄가 재산범죄의 꽃입니다. 횡령, 배임은 너무 쉬워졌어요. 틀릴 만한 게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는 횡령 가볍게 좀 잡고 배임도 가볍게 잡고 우리 사기죄에서 좀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강이 아니고 그렇죠?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